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구독자님들 혹시 보석 좋아하시나요? 보석을 좋아하신다면 어떤 보석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저는 보석 중에 보석은 역시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박완서님의 짧은 글 모음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다이아몬드. 이 세상의 돌 중에서 가장 비싼 돌, 가장 아름다운 돌, 아무리 써도 닳거나 흠나지 않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 그래서 아마 태초의 혼돈에서 지구를 태어나게 한 것 같은 무서운 에너지가 천지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센 것의 정만을 모아 똘똘 뭉쳐 지구의 깊은 주름살 갈피에 숨겨 놓았음직한 신비의 결정체. 아무에게도 정복되어 본 적이 없는 오만 불손한 것. 물체의 단단함과 무른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경도가 10이니 이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도 그것을 흠내거나 닳게 할 수 없다는 최고의 경도요. 그 다음으로 단단한 돌로 꼽히는 루비의 실로 20에 맞먹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물질도 그에게 흠집을 입힐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긴 세월도 그를 늙거나 시들게 할 수 없어 영원히 청춘을 구가할 수 있는 돌. 그 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았습니다. 그 돌의 이름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경도 때문에만 그렇게 오만불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돌은 들어오는 빛을 얼마나 반사할 수 있나를 나타내는 굴절률 또한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유행이나 취미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랑곳 없이 사람들의 영원한 사랑과 동경을 받아 마땅한 만큼 눈부시게 빛나고 아무런 빛깔도 없이 투명하면서도 온갖 빛깔을 다 감추고 있는 것처럼 신비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다이아몬드라 해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갈고 닦지 않고 빛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듯한 루비의 매혹적인 붉음도 애수와 순결을 같이 갖춘 사파이어의 투명한 청색도 사람의 혼배까지 삼켜버릴 듯한 에메랄드의 심연처럼 깊은 녹색도 모두 우수한 연마사의 뛰어난 솜씨를 거친 후에 비로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연마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찬란한 보석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그 비할 데 없는 경도 때문에 다른 보석에 비해서는 그 연마의 역사가 짧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갈고 닦을 수가 있겠는가?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인류에게 발견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인데 그것을 연마하는 기술이 발명된 것은 15세기 경이라니 거의 4,000년을 넘게 그 돌은 야성인 채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그 신비한 빛과 아무도 흠을 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숭배와 사랑을 받는 한편 요괴로운 전설을 낳기도 하고 부와 힘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성인 채로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갈고 닦으면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움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집념도 줄기 찼습니다. 마침내는 사람의 오랜 집념 앞에 다이아몬드의 비할 나위 없는 경도도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결코 상처받지 않으면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강철이건 루비건 에메랄드건 제 멋대로 핥히고 허물던 이 앙칼진 야성의 돌을 사람들은 드디어 항복시킨 것입니다. 그 돌은 드디어 길들여진 것입니다. 길들여진 그것은 과연 놀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높은 경도뿐 아니라 가장 높은 빛의 굴절까지 지닌 그는 들어오는 빛을 조금의 낭비도 없이 전반사해서 효과적으로 분산, 이른바 무지개 빛을 내도록 연마됨으로써 명실공히 보석 중의 보석, 왕으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그는 야성으로 있을 때도 그 희귀한 경도와 아름다움으로 숱한 이야기거리를 남겼듯이 연마법의 발견에도 한 슬픈 이야기가 따릅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화려하고 오만한 보석의 따름직한 이야기이기에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조금씩 더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상상력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당초의 이야기보다는 보태진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5세기경 베니스에 한 젊은 금속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하고 준수한 사나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명랑하던 사나이는 우울해지고 준수한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사나이의 사랑이 이른바 이루지 못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필이면 자기를 부리고 있는 상전의 아름다운 외동딸에게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한눈에, 어쩌면 한눈에. 잠깐 마주친 일이 있는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마치 예리한 화살처럼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혀 그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깊이 깊이 아파하며 마치 그곳으로 매일매일 진한 피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점점 핏기를 잃어 갔습니다.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녀의 눈동자가 희미해질 때만 기다릴 수밖에. 시간이 약이라네. 그저 시간이 약이라네. 그의 이루지 못할 사랑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긴 친구들도 그런 위로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의 상처에 약이 된다는 시간도 그 사나이의 사랑의 상처에는 소용없었습니다. 사나이의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음처럼 싱싱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목숨을 지탱할 최후의 몇 방울의 피가 그에게 이상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용기로 사나이는 그의 상전에게 자기의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나이의 슬프고 진정 어린 호소는 상전을 충분히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을 일개 직공에게 내줄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전은 돈이 많고 음흉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속으로는 눈구렁이처럼 웃으며 겉으로는 사나이에 대한 깊은 동정과 따뜻한 위로를 나타내면서 극히 어려운 내기를 하나 사나이에게 내걸었습니다. 자네 이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있겠나? 보게 이 아름다운 돌을. 그러나 이 돌은
더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도 있어. 얼마든지 더 빛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알지. 이 앙큼한 돌이 얼마나 눈부신 빛살을 그 내부에 꼭꼭 숨기고 있나를. 이 돌을 최초로 연마할 수 있는 자만이 최초로 그 빛살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걸세. 물론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게 좋겠나마는 아직 아무도 그걸 연마할 수 없었으니까. 불행히도 이 지구상에 이 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질이 아직 없다네. 자네는 금속공이니까 알지? 쇠붙이 중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에 대해서 그 강철조차 이 돌을 만나면 마치 밀가루 반죽이 비수를 만난 것처럼 맥을 못 추지. 내가 이 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일세. 어떤가? 자네가 만약 이 돌을 연마할 수 있으면 그때 내 딸을 줌세. 얼마나 악랄한 거절입니까? 손에 닿을 듯이 희망적이면서 가장 절망적인 거절. 그리고도 자기 딸과 일개 직공과의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빗대놓고 비웃기를 잊지 않은 교묘한 말솜씨 또한 일품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분별력을 잃은 사나이는 상전의 이런 교묘한 거절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실상 이런 거절이란 이런 지하의 거절보다 더 나쁘다는 것에 대해선 생각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상전이 그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길을 터 주었다는 것만이 감지덕지 고마울 뿐입니다. 소녀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뭐 있을까 싶은 것이 그의 단순하고 줄기찬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전이 내건 내기를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꼭 다이아몬드를 연마하고야 말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딸을 딴 곳으로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 또한 상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해볼 대로 해보라지. 며칠 안 가서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돌을 길들일 만한 물질이나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전은 다시 한번 눈구렁이 같은 웃음을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 아무리 교활한 상전도 다이아몬드가 연마되기까지라는 부지하 세월의 긴긴 동안 사나이의 열정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사나이가 맹세를 어기면 물론 상전의 맹세도 저절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상전은 사랑의 열정이란 그 수명이 얼마나 짧은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딸이 그 맹세에 매이게 되리란 근심 같은 것은 할 턱이 없습니다. 그날부터 사나이의 고생은 시작됐습니다. 닥치는 대로 딴 물질을 흠집내고 핥히고 할 뿐 스스로는 연마는커녕 먼지만큼의 상처도 입으려 들지 않는 이 악마와 같은 돌과의 싸움으로 피투성이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작업장에는 그 돌과의 싸움으로 상처나고 허물어진 물질들이 폐잔병의 시체처럼 질비하게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어찌 물질뿐이겠습니까? 폐잔의 빛은 사나이의 몰골에 한층 더 역력했습니다. 등은 굽고 눈은 짓무르고 피부는 늘어졌습니다. 머리털은 서리발처럼 새고 정수리는 벗겨졌습니다. 희망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사나이의 고생의 보람이던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도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남아 억지로 뜯어맞춰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던 일조차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가슴에선 뜨거운 것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열정인지 악마와 같은 돌에 대한 투지인지 그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 뜨거운 것이 매일매일 지기만 하는 싸움에서 그를 다시 잡아 일으켜 새로운 싸움을 걸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가슴이 뜨거운 것은 사나이의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것이 사나이를 마구 다스릴 뿐 사나이는 그 뜨거운 것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나이는 늙고 지쳐 이제 그만 그 뜨거운 것으로부터 놓여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것은 사나이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나이는 비명을 지르며 연일 그 뜨거운 것으로부터 혹사를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이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금속공다운 진리였습니다. 즉 철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철은 강철에 의해서 비로소 절단되지 않는가? 그러면 강철이란 무엇인가? 강철 또한 철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쉬운 이치를 찾아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심참담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 이치에 따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에 의해서만 갈고 닦일 수 있으리란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침식을 잃고 연구한 끝에 다이아몬드끼리 마찰해서 생긴 미세한 다이아몬드의 분말로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있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돌은 저희끼리의 마찰에 의해서만 비로소 미세 하나마 분말을 떨어뜨리고 그 미세한 분말에 의해서만 연마될 수가 있습니다. 연마된 다이아몬드는 상전의 예언대로 과연 눈부신 빛살을 발했습니다. 사나이는 내기에 이긴 것입니다. 맹세를 지킨 것입니다. 사나이는 또 하나의 맹세를 위해 연마된 다이아몬드를 자랑스럽게 받쳐 들고 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사나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나 봅니다. 상전은 이미 늙어 죽고 소녀가 넓은 저택의 여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맹세에 의해 소녀는 아직도 독신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긴 세월이 흘러갔나 봅니다. 소녀는 아직 독신일 뿐 아직도 소녀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과 게으름과 그리고 원망이 살갗 밑에 비지처럼 고여있는 중년의 여자처럼 보기 싫은 것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 뜨겁디 뜨거운 것, 그 천신만고의 나날, 준수하고 야심만만한 청춘이 바쳐진 아름다운 소녀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나이는 돼지에게 진주라도 던져주듯이 이 중년의 미운 여자에게 연마된 다이아몬드를 던져주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새에 빈궁은 마음껏 그의 작업장을 점령하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손댈 수 없이 퇴락하고 더러운 작업장 한가운데에서 사나이는 허망감으로 뼛속까지 시립니다. 그때 사나이는 처음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봅니다. 저건 또 누구란 말인가? 준수한 젊은이는 어디로 가고 저 나이도 알 수 없이 늙어 빠진 사나이는 누구란 말인가? 때 묻은 백발, 벗겨진 정수리, 짓무른 눈, 수없이 많은 주름살, 활처럼 굽은 등, 저 늙은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헛수고, 도대체 어쩌라는 길고도 고된 헛수고였을까? 사나이는 탄식하며 다시 한번 사람이 산다는 것의 허망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나이의 헛수고를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사나이를 어리석다고 경멸해선 안 됩니다. 사람이 고생하고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도
아름다운 소녀도 아닙니다. 열심히 고생해야 기껏 아주 작은 이치를 얻어내는 데 불과합니다. 사나이는 다이아몬드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뿐이란 이치를 얻어냈습니다. 그만하면 아무도 사나이의 삶이 아주 허망하다고는 말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에 저항할 수 있는 건 다이아몬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완서님의 짧은 이야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잘 보내셨지요? 내일 근무하고 일하면 그 다음날 또 쉽니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일하고 또 하루 쉬고 매일매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